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9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민주당 당무회의를 찾아갔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대선 1년을 앞두고 대표직을 내려놓는 날이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찾아가서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한테 일종의 인사를 하러 간 날이죠. 근데 그때 기자들이 만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도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마지막 당무회의로서, 대표가 주재하는 마지막 당무회의로서 중간에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 대표님 기간에 감사했다는 인사드리려고 왔다. 제주 4.3 이 특별법 개정안이죠. 이에 대한 입법과 광주 5.18 관련 법 등 실제로 큰 성과를 내신 게 맞다. 일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대 여당을 이끌어내는 걸 잘 해내셨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조금 손실을 봤을 수 있지만 감사한 마음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함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우선 자기가 경기도지사가 제주도 4.3 특별법 얘기하고 광주 5.18 관련 입법 얘기하고 그러죠. 이게 다 대선 행보죠. 아니, 경기도지사가 왜 제주도 얘기까지 하고 광주 5.18 관련 얘기를 하나요? 결국 대선 행보로서 자기가 숟가락을 딱 얹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 잘했어, 이거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을까? 거기다가 끝부분에 가면 본인이 조금 손실을 봤을 수 있지만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대표나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재난지원금 이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었죠. 지금도 기본소득 문제에 관해서 이낙연 대표랑 상당히 그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알래스카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낙연 대표 얘기가 정확하게 맞는 거였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들이받은 적도 있고요. 둘이 여하튼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또 같은 이낙연 대표의 마지막 날이고 같은 정당 소속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립 서비스를 했지만, 거기에 보면 바로 이런 숨어있는 코드가 있다. 그거는 조금 손실을 봤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는 당 밖에서 당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낙연 대표는 그걸 못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낙연 대표는 이제 끝났다고 보는 여러 가지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을 저는 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내년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 당권 대권 분리에 따라서 1년 전에 그만둬야 되니까 오늘 그만뒀지만 우울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로서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청와대나 아니면 여권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그 하나의 부속품으로서 작용을 했을 뿐이지 자기 색깔을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뭐 했느냐 도대체. 결국은 청와대 뒤치다꺼리 하다가 집권당 대표로서 끝난 거 아니냐. 저는 그 의견에 100%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들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 표현이 들어갔다. 조금 손실을 봤을 수 있지만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과연 만회할 것이냐? 일각에서는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낙연 대표가 오늘 그만두었지만 만약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대략 끝났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승리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 박영선 후보가 만약에 승리했다라고 하면 이낙연 대표의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글쎄요, 그게 이낙연 대표의 공일까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안 돼서 박영선 후보가 승리했으면 그건 박영선의 덕이고, 그렇죠? 박영선의 덕이죠. 그건 공천한 사람의 덕이 아니고,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와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 이 두 사람이 1등, 2등 공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선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반대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됐는데, 단일화가 돼서 졌다 하면 그건 또 당내에서는 아마 공천잔물 얘기는 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이낙연 대표의 책임이겠습니까?
이런 거 따지면 재보궐선거 결과와 이낙연 대표의 재임 6개월 동안의 성과, 이거 사실은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본다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거의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권 전체적으로 본다면 4월 보궐선거 직후에는 오히려 친문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었죠. 우후죽순처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586입니다.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뭐 정세균 국무총리는 58이 아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김두관 의원, 그 다음에 일각에서는 또 김영춘 현재 부산시장 후보가 만약에 부산에서 뭐 낙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김영춘 후보의 경우에도 대권주자,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PK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문 대권주자가 될 수 있다. 거기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꼽는 사람도 있는데 뭐 1, 2심이 모두 유죄였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이 아무리 이걸 뒤집어서 뭐 어떻게 시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2심 유죄 판결, 이 부분은요 끝까지 대선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뒤집은 부분, 만약에 뒤집는다면 뒤집은 부분이 대선 아마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야당의 공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저는, 왜냐하면 너무나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증거가 1심 판사, 2심 판사가 다 그건 명확하게 입증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그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아무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거를 거의 뭐 조작하다시피 바꿔서 만약에 그 무죄를 선고한다 할지라도 그건 법률적으로 그런 것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1심과 2심 판결에서 너무나 명확하고 증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선 내내 쟁점이 될 것이고, 그 부분은 아마 여권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탈락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진문 후보감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여권의 견제, 친문들의 견제, 특히 민주주의 4.0 같은 이른바 부엉이 모임의 확대판이 있죠. 이 사람들이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는 끝났지만 4.7 보궐선거 이후에 진문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전히 경계를 해야 될 것이다. 근데 그 평가가, 이낙연 대표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당히 자신감 있는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또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태 정치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달라. 여기에 굉장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율이라는 게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 아닌가. 저도 열심히 제게 맡겨진 도정을 하겠다.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는 게 별로 없다. 여러 지적들이 있을 텐데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에 충실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다만 구태 정치를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 정치로 경쟁해 주시면 우리 국가에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아는 게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죠, 그동안에.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요. 뭐 지지율은 그거야 오르고 내리고 뭐 하는 거다, 언제 또 갈지 모른다, 뭐 이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저는 어디에 핵심 포인트가 있느냐, 구태 정치 하지 말라는데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앞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권 내에서 위치가 만약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가장 큰 경쟁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되겠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눈에는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이 있죠. 홍준표, 홍준표 의원도 뭐 국민의힘 주자는 아닙니다만은 야권 정치인으로서 보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인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실제 그럴 것, 제가 보기에도 실제 그렇다고,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없어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뭐 그 셋 중에 누군가가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경우라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 세 사람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 윤석열 전 총장이 역시 가장 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텐데, 그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가능성 같은 걸 봤을 때도 그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태 정치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캥기는 거죠. 본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캥기는 겁니다. 형수한테 쌍욕한 여러 가지의 그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뭐 온갖 쌍욕이, 그건 뭐 완전히 녹음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이게 뭐 다시 안 드러나겠습니까? 아니, 자기 형수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형수한테 뭐 온갖 XX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 사람을 과연 우리나라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까지는 그걸 그래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 뭐 물론 진보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과연 대통령을 이런 사람이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관해서 더욱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본인이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가지고 본인을 공격할 때는 본인이 그 반격으로 구태정치다, 지금 이렇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이 부분도 본인은 완벽하게 정리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김부선 씨 문제는 당장 홍준표 의원이 자, 연애도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죠. 그게 바로 김부선 씨 문제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김부선 씨가 참 어찌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뭐 인천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 있다 뭐 어쩌고 했는데 그 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고, 거기에 뭐 영수증, 그때 계산한 영수증 같은 거 그런 걸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신체 부위에 무슨 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잽싸게 이재명 지사가 법조인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팩트로 딱 반격을 하다 보니까 김부선 씨가 어설프게 공격했다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이 자, 연애도 무상으로 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지사가 일체 반응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대선 국면이 되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걸 불거졌을 때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구태정치다 이렇게 반격을 하려고 지금 한 자락을 딱 깔아놓은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김부선 스캔들뿐만 아니고 형수 쌍욕 문제 등,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기본소득 문제가 이제 본인은 아마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표를 상당히 얻을 거라고 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기본소득 문제는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하기도 했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알래스카 정도. 왜냐면 거기는 인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 여러 자연자원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뭐 기본소득을 일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 기본소득을 제대로 줄 수가 있는 곳이 없다 하는 것이고, 그걸 제대로 주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주자고 하는 기본소득도요, 연간 정말 뭐 커피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지사식으로 제대로 된 기본적인 국민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자면, 지금 정도의 기본소득 뭐 연간 뭐 무슨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000만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 연간 10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겠지만, 지금 이재명 지사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부분은 본인의 과거 쌓여진 업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그걸 구태정치라는 카드로 아마 반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그 심정의 일단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재명 지사 쪽이 캠프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자 출신들도 여러 명 갔더군요. 보니까 언론특보로도 가고 뭐 이런저런 대변인으로도 가고 뭐 이랬던데, 거기에서는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일 큰 강적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당을 방문하면서도 이 논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연구해서 아마 조언을 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역시 이재명 지사는 과거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의 언행, 이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면에
이제 뭐 장모 문제 뭐 이런 게 지금 있다고는 하지요. 하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본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장모 문제입니다, 장모. 그 다음에 뭐 부인 문제도 지금 현재 검찰에서 뭐 열심히 뒤지고 있는데, 이성윤 검찰이 뒤지고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나온 거 없지 않습니까? 먼저 추미애 전 장관이 뭐 지휘권 박탈해 가면서 뭐 몇 가지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됐을 가능성 얘기를 했지만 하나도 나온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 총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문회 당시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감쌌습니까? 웬만큼 나올 의혹은 다 나왔고요. 물론 그래도 또 누군가가 만들어낼 가능성 얼마든지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나름대로 하고, 그러나 여하튼 지금 이재명 지사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이런 구태정치라는 말을 함으로써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약간 캥기는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 자,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이 1년 동안 이재명과 윤석열, 거기다가 플러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제외하고 플러스 진문 후보의 가능성, 이것이 앞으로 1년간 대선 판도를 보는 최대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